잘 있어. 흥민 케인, 30. 바이에른 뮌헨. 4년 계약 합의 오른쪽 화살표 13년 만에 토트넘 떠난다. 손케 듀오는 8년 만에 해체 임박.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11일 한국 시간 해리 케인, 30. 토트넘 호스퍼, 이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결심했다 라고 전했다. 독일 매체 빌트는 케인이 토트넘의 뮌헨 이적을 위한 메디컬 테스트 허락을 구했다 라고 보도했다. 결국 길고 길었던 이적설이 끝난다. 올여름 케인은 뮌헨과 끊임없이 연결됐다. 뮌헨은 지난 시즌 최전방에 공백이 생기며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 여름 주포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FC 바르셀로나로 이적시켰다.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도르트문트를 제치고 힘겹게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팀 내 최다 골은 17골을 넣은 세르주 그나브리였다. 레반도프스키가 이적 직전 2021-22 시즌에 모든 대회 50골을 넣은 것에 비하면 분명 아쉬운 부분이었다. 덕분에 올여름 최전방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케인을 노렸다.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3번이 득점왕을 차지한 공격수다. 또한 213골로 역대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리그 8위에 머무는 사이 홀로 30골을 넣었다. 엘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득점 2위에 올랐다. 팀의 부진에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선수다. 장점도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준수한 골 결정력을 장착했다. 또한 강력한 발목 힘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괴력 있는 슈팅이 일품이다. 골을 넣기 위한 움직임도 탁월하며 헤더 능력도 갖췄다. 게다가 정확한 패스 능력을 바탕으로 한 연계 플레이도 뛰어나다. 덕분에 상대 뒷공간을 침투하는 손흥민과 완벽한 호흡을 뽐내기도 했다. 이처럼 완벽한 공격수이기에 토트넘은 쉽게 보낼 수 없었다. 또한 케인은 토트넘의 프랜차이즈 스타다. 케인은 2010년 토트넘 1군에 데뷔했다. 이후 경험을 쌓기 위해 노리치 시티, 레스터 시티 등으로 임대를 떠난 것을 제외하면 줄곧 토트넘 소속이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280골을 몰아넣은 케인은 팀 역대 최다 득점자이기도 하다. 당연히 토트넘은 올여름 케인에게 재계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케인이 이를 거부했다. 모든 기류가 바뀌었다. 현재 계약은 내년 여름에 만료된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도 케인과 함께한다면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자유계약, FA로 케인을 놓아줄 위기에 처했다. 케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가장 큰 원인은 토트넘의 무관행진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케인이 1군에 데뷔한 후 13년 동안 공식 우승컵을 들지 못했다. 2018에서 19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에 오르기도 했지만 리버풀에 0에서 2로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반면 뮌헨은 11년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한 팀이다. 분데스리가 통산 32번이 우승을 달성했으며 최다 우승팀이다. 또한 UCL 우승만 6회다. 케인에게 우승 트로피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팀이다. 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자 토트넘은 매각에 나섰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케인의 몸값으로 1억 파운드, 약 1670억 원을 책정했다. 뮌헨은 이만한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없어 보였다. 총 3번이 제안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하지만 케인 영입에 진심이었다. 얀 크리스티안 드레스덴 CEO와 마르코 네페 디렉터는 뮌헨의 아시아 투어에 동행하지 않았다. 케인 영입 협상을 위해 런던으로 날아갔다. 그런데 레비 회장의 태도가 미적지근했다. 레비 회장은 협상 도중 가족과 함께 미국 마이애미로 2주간 휴가를 떠났다. 뮌헨의 입장은 난처해졌고 케인은 토트넘 잔류가 유력해졌다. 그러던 중 결국 토트넘이 뮌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1억 유로, 약 1452억 원의 여러 옵션이 붙였다. 옵션을 포함하면 총 174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다. 토트넘이 제안을 받아들인 계기는 조 루이스 구단주의 지시 때문으로 보인다. 루이스 구단주는 케인이 FA로 풀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케인 정도 되는 선수를 공짜로 내보내는 것은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두 팀은 모든 합의를 마쳤다. 이제 케인의 결정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케인은 윈앤 이적을 선택했다. 이렇게 케인은 13년 만에 토트넘을 떠나게 됐다. 케인의 이적 소식에 영혼의 파트너 손흥민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손흥민과 케인은 최근 몇 년 동안 함께 토트넘을 이끌었다. 47개의 합작골로 역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합작골을 넣기도 했다. 축구 팬들은 두 사람에게 손케, 손흥민 플러스 케인, 듀오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케인이 없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부터 홀로서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국 손케 듀오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했던 2015년 이후 8년 만에 해체하게 됐다. 케인의 이적으로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케인의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한 골에 그쳤다. 하루빨리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해 새로운 시즌을 대비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케인은 손흥민 대신 또 다른 한국인 선수와 한솥밥을 먹게 됐다. 바로 김민재다. 김민재는 올여름 윈앤의 수비 강화를 위해 나폴리를 떠나 합류했다. 지난 시즌의 활약이 압권이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나폴리에 합류하자마자 주전을 꿰찼다. 강력한 신체 조건과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매 경기에서 상대 공격수들을 제압했다. 총 45경기에 출전해 2골 2도움을 기록했다. 김민재는 시즌이 끝난 후 이탈리아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았고 나폴리는 김민재의 활약에 힘입어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이제 윈앤은 강력한 공수 밸런스를 구축하게 됐다. 후방에서는 김민재가 든든히 골문을 지키며 최전방에서는 케인이 상대 골문을 조준한다.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브렌트포드 토트넘 경기는 13일 일요일 밤 10시에 시작한다. 이 경기를 포함 토트넘의 PL과 FA컵은 스포티비온, SPOTV온과 스포티비 나우, SPOTV 나우에서 만날 수 있다. 한편 스포티비, SPOTV는 2023-24 PL 개막을 맞아 서울 반포동 한강 예비섬에서 브렌트포드 토트넘 경기를 생중계로 단체 관람할 수 있는 SPOTIME 시즌 오프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관련 문의는 OTT 스포티비 나우나 스포티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 거포 유망주 내주고 데려왔는데 에라 6.44 부진. 하나 트레이드 실패 인정해야 할 때. 거포 유망주를 주고 데려온 강속구 투수 한승혁, 31화, 이 7번째 선발 기회도 살리지 못했다. 하나로선 아쉽지만 적어도 올 시즌은 트레이드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한승혁은 지난 11일 대전 두산전에 선발로 나섰으나 2이닝 5피안타, 1피홈런, 투볼 넷 5실점, 4자책으로 조기 강판되며 패전 투수가 됐다. 팀이 4연패에 빠진 상황에서 부담이 큰 경기이긴 했지만 3회를 버티지 못할 정도로 투구 내용이 실망스러웠다. 4에서 11로 완패한 하나는 순위가 8위에서 9위로 내려갔다. 1회 안타 2개와 볼넷 1개로 선취점을 내준 한승혁은 2회 허경민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다. 3구째 슬라이더가 몸쪽 높게 형성되는 실투가 되면서 좌월 홈런으로 이어졌다. 3회에는 김재호에게 중전 안타, 호세 로하스에게 우중간 2루타를 맞아 무사히 3루 위기에 몰렸다. 박승민 하나 투수 코치가 올라와 흐름을 끊고자 했지만 양석환에게 곧바로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하며 무사만루. 이어 김재환에게 초구볼을 던지자 결국 타석 중 투수 교체가 이뤄졌다. 총 투구수 43개로 스트라이크 27개, 볼 26개, 비율이 비슷했다. 최고 150km, 평균 148km 직구 17개, 슬라이더 13개, 커브 9개, 투심 8개, 포크볼 6개 등 5가지 구종을 구사했지만 제구가 되지 않으면서 투구수가 늘었다. 13타자 상대로 삼진 하나 잡지 못할 만큼 날카롭지 않았다. 헛스윙이 딱 1번밖에 안 나왔다.
한승혁은 이날까지 시즌 21경기 36과 3분의 1이닝에서 승리 없이 3패 1홀드 평균 자책점 6.44에 그치고 있다. 구원으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4월 한 달간 고비를 넘지 못하자 2군으로 내려갔다. 35일간 조정을 거친 뒤 선발로 투구수를 늘리는 작업을 했다. 김민우와 장민재가 각각 부상과 구위 저하로 이탈하면서 6월 중순부터 대체 선발로 투입됐다. 선발 전환 이후 첫 2경기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순조롭게 투구수를 늘려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선발 5경기 2패 평균 자책점 9.82로 난조를 거듭했다. 선발 7경기 성적은 21과 3분의 2이닝 2패 평균 자책점 7.06. 최다 이닝은 4이닝으로 2번밖에 없다. 나머지 5경기는 3이닝 이하. 이닝 소화력이 떨어진 탓에 한승혁 선발 날마다 불펜 부담이 컸다. 하나는 지난해 시즌을 마친 뒤 거포 유망주 변우혁을 기아에 내주며 한승혁과 장지수, 투수 2명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투수 뎁스 강화를 위해 선발과 구원 모두 가능한 한승혁을 메인카드로 영입했다. 23세 군필 유망주를 주면서 30세 투수를 데려온 만큼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구상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구원으로 쓰임새가 애매하자 선발로 쓰고 있지만 눈에 띄는 반등이 없다. 4에서 5선발이 마땅치 않은 하나팀 사정상 한승혁에게 선발 기회가 계속 주어졌지만 지금 상태로는 팀이나 개인으로나 좋을 게 없다. 하나로선 1에서 2년 단기간에 잘 써서 결과를 내야 할 전력이라 쉽게 포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올 시즌은 트레이드 실패를 인정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조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하나는 장민재가 1군 복귀 후 2경기 만에 다시 2군으로 내려간 가운데 퓨처스 팀에서 선발 수업을 받은 김서현이 11일 두산전 4회 세 번째 투수로 1군 복귀전을 가졌다. 그러나 2와 3분의 2이닝 3피안타 6볼 넷 2사구 2탈 3진 4실점으로 심각한 제구 난조를 보여 하나 벤치의 고민이 더 커졌다. 한승혁, 김서현이 아닌 다른 4에서 5선발을 찾아야 할 수 있다. 1군 불펜 중에선 선발 경험이 있는 이태양과 한승주가 있고 퓨처스 팀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영건 남지민과 김기중도 대체 후보로 꼽힌다.